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라는 복잡한 도로에서 여러분의 계좌에 그린라이트 켜드릴 수익신호등 진행을 맡은 김하진입니다. 저희 수익신호등 방송은요. 매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장 주요 시황 이슈를 확인하고 또 투자의 신호등이 돼주실 전문가님과 함께요. 오늘 핫했던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이 엑셀을 밟고 더 나아갈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서 멈출지 전문가님께서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요. 엑셀을 밟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략주 두 종목 챙겨오신 오늘의 전문가님은 바로 김정철 본부장님이십니다. 은행, 증권사, 연기금 펀드 매니저 등 기관을 두루 경험한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고 또 현직 운용력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이십니다. 성장형 가치 투자와 실전 매매 수익률을 중심으로 톡방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오랜 경험으로 글로벌 시황과 업종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종목의 매매 타이밍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VOD를 위주로 홀로 서기를 도와주시는 베스트 드라이버이신데요. 특히나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김동호 팀장님은요. 현직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프랍들린 팀장으로 해외 주식 또 국내 선물, 해외 선물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누적하는 트레이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철 본부장님의 수익률표를 보면요. 앞서 보이시는 네 종목은 모두 다 현재 보유 중인 수익률표입니다. 엔비디아의 수혜주로 잘 알려져 있는 이수페타시스 이 한 종목으로만 무려 283.69%라는 수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보시고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셨던 분들은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 한 종목으로만 세 자릿수의 수익을 안겨다 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7월 달은 2차 전지로 시작해서 2차 전지로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2차 전지주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는데 전문가님 윤성 FNC 7월 17일에 2차 전지주 7월 17일에 매수해서 현재까지 31% 가까운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효성중공업도 저희 방송에 가지고 왔던 종가 베팅 종목으로요. 7% 가까운 수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도한 수익률표도 살펴보면요. 한미반도체 저희 방송에 가지고 왔던 공략주로 빠르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36%라는 수익을 또 보여줬고요. 뿐만 아니라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 관련주로 저희 방송에 가지고 왔던 또 공략주입니다. 4개월 만에 무려 22%라는 수익을 또 안겨다 드렸고요. 전문가님 살펴보시면 5월 달에도 6월 달에도 7월 달에도 꾸준하게 오를 만한 종목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습니다. 이번 8월 달에도 오를 만한 종목 오늘 방송에서도 또 두 종목 챙겨오셨다고 하니까요. 이 두 종목으로 같이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오늘 전문가님이 챙겨오신 이 두 종목으로도 같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핫했던 이슈 또 두 가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오는 24일 하이퍼클로바 X 공개를 앞두고요. 그 기대감에 인공지능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차 전지가 쉬어가니 연초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로봇주들도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이버와 관련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향방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 이슈와 관련해서 또 공략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공략주까지도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한국산 화장품이 일본 시장에서 처음으로 샤넬과 랑콤 등 프랑스산 화장품을 누르고 수입 1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화장품주들 흐름이 좋은데요. 하반기 관련주들의 또 전망에 대해서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저희 오늘 가져온 이슈와 관련해서요. 엑셀을 밟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정보들 더 알차게 담아가시려면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이 톡방 안에서는 장중에도 세세하게 전략 세워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부터 라이브 방송까지도 이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노란 톡방은 저희 방송 도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문자 방법입니다. 샵 3989번으로 김본 이렇게 두 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휴대폰으로 링크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꼭 누르시고 100원 유료로도 입장 가능하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는 저희 수익신호등 생방송 도중에만 생성이 되는 QR코드입니다. 저희 방송 2시 50분까지만 진행하기 때문에요. 이 50분이 지나면 QR코드도 같이 닫히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이 QR코드가 조금 헷갈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팍스경제 김정철 본부장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제일 윗선단에 성장형 가치투자라고 보이시는 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노브레이크 노후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이번 한 주입니다. 또 8월 7일 월요일장에서도 투자의 교통체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베스트 드라이버 김정철 본부장님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본부장님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오늘 코스닥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급락의 상황 자체가 여러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제가 2차전지에 대해서 분명히 드렸고 2차전지 분명히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하고 공매도 붙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분명히 드렸고 실제로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현재 엄청난 공매도를 현재 맡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프로,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지금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부 다 지금 급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진짜 이런 상황이 오니까 우리가 무리해서 절대 2차전지 추격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던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뭐 이렇게 제 얘기를 잘 들으셨던 분들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을 건데 뭐 못하셨던 분들은 사실 저는 분명히 얘기를 많이 드렸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거래가 2차전지에 몰려있는 개인 투자 거래가 절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대처하셨을 거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른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새롭게 이제 수급이 형성되는 시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진행하는 이 얘기들이 있는 업종들을 좀 자세히 좀 잘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종목을 우리가 선택해서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방송 보시면서 오늘 어떤 종목들과 어떤 이슈, 그다음 어떤 업종들을 현재 보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2시 50분까지만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하셔야지만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 일주일에 딱 하루, 월요일만 어렵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이 QR코드가 조금 헷갈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김본 이렇게 두 글자만 입력하셔도 100원 유료로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지난 거래일에서 미증시는 엇갈린 고용지표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요.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양지수 하락 출발했는데 지금은 어떨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현재 0.65% 하락하며 2,585선을 지나가면서
2,600선을 지금 탈환한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현재 2.2% 하락하면서요. 898선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도움 말씀 전문가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지수 상황이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는데,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던 지수 상황인데, 우리가 조금,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시청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도 아마 그럴 거 같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2차전지 쪽이 많이 지는데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2차전지에서도 갈 수 있는 종목하고 반등이 안 되는 종목하고 다 나뉩니다. 나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수급 상황을 현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오늘 순매수예요. 순매수인데 개인이 매수 들어간 상태고 기관에서 현재 연기금에서 오늘 매도가 많거든요. 연기금 매도가 좀 두드러지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외국인이 집중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다 전부 다 2차전지 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대형주 위주로 기관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대형주 중에 주로 대부분이 뭐냐? 지금 전기전자 쪽에서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전자 쪽 매도가 많다. 근데 전기전자 쪽 매도에서도 지금 현재 보시면 전기전자 기관이 한 1,000억 정도 팔고 있고 외국인이 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좀 밀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전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도 아니고 2차전지 배터리임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전자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전기전자에서 오늘 기관에서 대부분 다 팔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전자 쪽에서 오늘 기관이 보시면은 이제 끝에 단위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1000만 원, 10억, 100억, 163억 그 다음에 외국인이 116억 이렇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도 분명히 이제 매도가 있겠죠. 2차전지 이에 또 반도체 쪽 보시면은 삼성전자에서 한 900억 정도, 외국인 투자에서 한 900억 정도 현재 매도 중에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현재 오늘 코스피 같은 건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100인데 코스닥 100의 대부분인 제조 쪽으로 보시면은 어떤 업종이냐면 코스닥인데 제조를 보시면은 에코프로 BM이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에서 대부분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중심으로 현재 지금 매도를 세게 지금 현재 들어가는 상태고 현재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선물에서 외국인이 3천 계약을 지금 이제 순매수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선물을 꽤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27,000개를 매도했어요. 27,000개를.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좀 되돌렸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돌렸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에서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 매도 친 거를 현재 수익으로 현재 확정해서 청산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기서 빠진 수급이 그럼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텐데 어디에 들어갔느냐라고 좀 보셨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대형주 중에서도 전기전자 외국인 전기전자 많이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이에 그 다음 종목은 이제 금융주 정도 이 정도 지금 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현대차 기아가 좀 상태가 안 좋은데 현대차 기아가 상황이 안 좋은 게 이제 부품 전기차 관련해서 판매량이 거의 피크를 찍었고 그것 때문에 현재 지금 현대차 기아가 부품을 지금 아마 지금 오더컷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문량을 좀 줄였다. 전기차 부품 주문량을 줄였다라는 내용이 퍼지면서 지금 현재 뉴스도 나오면서 그 관련해서 현대차 기아가 좀 많이 밀려서 우수장비 쪽에서 좀 대규모 매도가 많이 나고 특히 기관에서 많이 매도를 했고요. 개인이 그거를 이제 담는 모습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수급이 쏠리고 있는 쪽은 어떤 쪽이냐면 컨텐츠하고 그 다음에 AI 관련주 중에 네이버가 이제 필두가 되어 있어요.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AI 관련주들이 조금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좀 우리가 좀 보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AI도 관련주도 변동성이 좀 심하고요. 로봇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이 심한데
저는 사실 추가적으로 이슈나 모멘텀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일정으로 따지고 봤을 때도 아직 이쪽은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흐름이 좀 좋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이용을 하셔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의 또 시장 흐름에 대해서 들어보고 왔는데요. 이번 주에는 중국 CPI, PPI, 또 미국의 CPI, 우리나라는 또 엔터주와 화학주 등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에 여기에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을 전문가님이 방송 중에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장 전에도, 장 중, 장 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수익 좀 냈으면 좋겠고요. 또 전략까지도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식 투자라는 게 지수보다 내 주식 투자 수익률이 높으면 사실 성공 투자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명확하게 7월 동안 지수가 지지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은 7월 달에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님의 수익률표를 살펴보시면요. 뭐 이수페타 지수 같은 경우에는 5월 22일에 매수해서요. 현재까지 무려 283.69%라는 수익을 보여주면서 한 종목으로만 세 자릿수에도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7월 달에 매수했던 2차 전지 관련주 윤성 FNC로는 지금 30.98%라는 수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한 수익률표도 살펴보면 한미반도체 저희 방송에 가지고 왔던 공략주죠. 7월 13일에 매도하면서 35.53%라는 수익을 보여줬고요. 또 저희 방송에 가지고 왔던 포스코홀딩스도 4개월 만에 22%라는 수익을 보여주면서요.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전문가님 꾸준하게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리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수익률 데이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예, 그 유선의 표시 매도한 지 좀 됐고요. 그다음에 이스페타 시스도 역시 근데 수익률이 좀 떨어졌죠. 290%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 지금 200%까지 밀렸습니다. 200%까지 밀렸고 오늘 또 추가로 좀 밀리기 때문에 겨우 한 200% 정도 지금 지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뭐 중간에 매도는 했습니다. 이스페타 시스는 중간에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좀 했는데 정리하고 나서도 여러분 충분히 뭐 우리가 대응하고 있다. 지금 현재 요거는 그 전에 이제 수익률 285%까지 찍었을 때 그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지수 대비해서 이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가 이제 효성중공업이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7월 10일 날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 종가 배팅주로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제가 월요일 날 또 했겠죠. 이걸 월요일 날 했을 텐데 월요일 날 이 방송이 끝나고 종가 배팅으로 효성중공업을 들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상한가를 딱 달성하자마자 매도를 했는데 그래서 추정 수익률은 46%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현재 효성중공업은 추가적으로 지금 더 가고 있고요. 충분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더 가고 있는데 오늘 좀 왔다 갔다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오늘 좀 변동성이 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7%까지 올랐다가 그걸 다시 다 반납했는데 지금 현재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 이슈로 봤을 때도 현대엘렉트릭보다는 조금 더 괜찮다라는 그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현대엘렉트릭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우리 이제 수익 실현 했는데 재접근 전략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좀 내려와줘야 재접근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는 관망하고 있고요. 새로운 종목들 위주로 좀 저희가 지금 세팅을 다시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2차전지 쪽이 지금 상당히 좀 안 좋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을 좀 많이 좀 매도하고 새로운 종목 좀 현재 갈아타려고 현재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나머지 보유 종목들 중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중에 엠로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공략 중으로 오늘 좀 AI 관련주로 좀 괜찮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파하면은 사실 추가적으로 정고점까지 그냥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현재 지금 AI 쪽하고 그다음에 좀 다른 섹터 업종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들 같은 경우 좀 몇몇 종목은 사실 지금 수익률이 안 좋은 상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추가로 밀렸던 뭐 오스테크놀로지나 그 다음에 뭐 에코인드림 전부 다 이게 에코인드림은 이제 2차전지 관련주죠. 근데 요 반등 시에 매도할 예정인데 지금 오늘 손절가로 저희가 세팅하고 보고 있는 게 35,500원짜리인데 35,500원짜리 아직 여유는 좀 있습니다. 여유는 있어서 돌렸을 때 우리가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현재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하고 계속 얘기 드렸던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계속 오바텍 뭐 이런 종목들도 현재 지금 약손실 중에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추가적으로 오늘 제가 관련해서 새로운 섹터를 또 가지고 나왔거든요, 종목을. 그래서 기존 섹터 종목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반드시 참여하셔가지고 기존 섹터에 있는 종목들 어떻게 정리하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새롭게 들어온 종목들 어떻게 좀 공략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섹터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또 전문가님의 수익 신호등 또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스터 종목과 또 부스터 종목과 종가 베팅 종목 챙겨 오셨다고 합니다. 이 두 종목으로 같이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저희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오늘 전문가님이 챙겨 오신 공략주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도 무료로 노란톡방 안에서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핫했던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이슈는 인공지능입니다. 오는 24일 공개 예정인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기대감과 또 네이버 매수 리포트 이후 오늘 네이버를 필두로 AI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2차 전지가 쉬어가니 이렇게 인공지능 주들이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젠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좀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지요, 전문가님?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초록불이고요. 인공지능 쪽은 AI 관련해서 아직 이슈가 조금 남아있어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해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네이버가 실적 발표했을 때 이슈가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최근에 네이버가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잘 나왔죠. 잘 나온 상태고 네이버가 그래서 좀 재평가 받는 거 아닌가. 카카오하고 특히 구분이 좀 되는 게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카카오는 적자가 좀 많고 적자 사업 분야가 좀 많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못 올라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AI 이슈로 조금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도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이나 네이버, 카카오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원래 경영에 좀 실패했던 전 경영진들이 카카오에서 이렇게 그럼 이제 카카오를 물러났는데 그 대표들이 물러났는데 다시 카카오하고 고문 계약으로 해서 월급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월급 받는 것까지는 뭐라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비용 절감하겠다고 지금 카카오 공거 사직 받고 있거든요. 카카오에서 공거 사직 받고 있으면 카카오 노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난리가 나는 상태인데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범죄예요. 이거 배임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배임인데 카카오는 배임 행위들을 현재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김범수 부장님 좀 정신 좀 차리셔야 될 텐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요. 카카오 미래는 좀 많이 어두운 상태인데 카카오가 유일하게 카카오가 좀 볼 수 있는 방안은 딱 하나 엔터입니다. 엔터. SM이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엔터가 제일 중요한데 이 엔터 부분 어떻게 진행할지를 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그러면 이제 SM 투자하고 가겠죠. 카카오 투자할 바에 차라리.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이거와 이제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는데 네이버는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좀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꾸준한 실적, 그 다음에 지속되는 성장 동력이 좀 죽은 줄 알았더니 쇼핑으로 옮겼다고 쇼핑으로 옮겼다가 좀 쇼핑 가지고 되려나 했더니 지금 AI로 지금 간 상태죠. 그리고 네이버는 결정적으로 유망 자회사들이 비상장이에요. 비상장이다 보니까 네이버에 투자해야 되지 자회사에 투자하기 쉽진 않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네이버는 그런 흐름에서 주가 관리는 꽤 좋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24일날 하이퍼클로버 X 초대규모인데 이게 항상 겠죠. 네, 초대규모 생성형 AI 공개를 합니다. 생성형 AI 공개를 하는데 요게 이제 24일날 공개입니다. 24일 공개인데 현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 AI인데 뭐 챗GPT 같은 AI다 뭐 이렇게만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내용을 좀 보시면은 네이버가 좀 전략적으로 좀 잘 파고들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네이버가 만들고 있는 이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는요 B2B에서 좀 상당히 좀 강해요. 이게 뭐냐면 B2B 사용량에 비례해서 기업에게 과금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 B2B에서는 챗GPT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용량을 토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AI 모델에서 언어를 분해한 단위가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몇 토큰에 얼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 B2C야 뭐 월정액으로 쓴다고 치더라도. 자, 근데 챗GPT 같은 경우는 한국어 사용 시 토큰 사용량이 영어보다 4배가 필요해요. 그럼 결국 뭐 어떻게 되느냐? 한국어를 쓰면은 B2B 같은 경우는요. 챗GPT가 오픈 AI의 챗GPT가 4배가 비쌉니다. 가격이. 그럼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는 4분의 1 수준이니까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냐. 이걸 B2B 모델로 했을 때. 물론 성능이 비슷해야 되겠죠. 성능이 비슷해야 되는데 성능 부분은 오히려 지금 챗GPT보다 이겼다라는 뭐 자신감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네이버에서 나오는 자신감이고 실제 사용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비용에서는 비교 우위입니다. 비교 우위고요. 성능 역시 현재 네이버에 있는 그 각종 그 IT 관계자분들 먼저 써보고 있어요. 써보고 있는데 평가가 좋습니다. 좋아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좀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한국어 언어 모델에 대한 장점. 그러니까 하이퍼클로바가 한국의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가 한국의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AI가 돌아갈 수 있게끔 현재 진행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장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이게 네이버 쇼핑하고 연동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게 네이버 쇼핑이거든요. 나머지는 사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점유율 많이 뺏겨가지고 사실 좋진 않은데 근데 이제 네이버는 쇼핑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좀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쇼핑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 쇼핑 커머스 중에 전체 1위고요. 네이버가. 네, 2위가 쿠팡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에 좀 상당히 좀 많은 투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추가로 24일 날이면 이게 24일 우리나라 24일이면요. 목요일이거든요. 이 목요일 날 근데 뭐가 있냐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23일인데요. 예, 23일 수요일인데 장 마감이거든요. 미국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24일이에요. 24일 아침에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AI 이슈가 24일 날 네이버와 엔비디아가 동시에 접목이 됩니다.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상치하고 좀 비슷한 흐름이에요. 현재 실적 예상치하고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에서 아마 AI 운영이 좀 갈리지 않을까. 만약에 엔비디아에서 만약에 AI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버리면 충분히 AI 관련주 더 갈 수도 있고 여기에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까지 이슈가 제로가 섞여버리면 그러면 AI가 조금 상당히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요즘 AI가 또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엔비디아가 그럼 지난분기 어땠냐면요. 엔비디아 시작 발표할 때가 이스페타시스 주가 기준입니다. 요거 이스페타시스 주가인데 이스페타시스가 엔비디아가 시작 발표한 5월 20일 이후에 그대로 쐈는데 이게 무려 이때 출발 15,000원대 했거든요. 근데 쭉 올라가면서 결국 43,000원까지 했어요. 2배 이상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한번 눌렀다가 다시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지금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AI 쪽은 괜찮은데 단점이 뭐냐면 현재 지금 AI 관련주들 중에 우리나라 하드웨어 관련주를 제외하고는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적자예요. 네, 전부 다 적자입니다. 적자 상태. 뭐 코난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다 적자인데 그럼 이제 흑자인 종목, 실제 돈을 번 종목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중에 있냐. 근데 정말 찾기가 힘들거든요. 찾기가 힘든데 그중에 몇 종목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그 종목은 이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나머지 또 이 관련주들 중에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주고 있어요. AI 관련주가 가면서 로봇이 같이 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대장만 해야 되나 봐요. 대장주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오늘 이제 물론 윗꼬리 잡고 밀렸습니다만은 14% 급등. 오늘 근데 유진 로봇이 상한가였거든요. 로봇 관련주 전체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퍼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잘 참고하시면은 오늘 조정받고 있는 SPG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로봇 감속기 만드는 회사니까요. AI하고 로봇하고 좀 약간 같이 가는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하드웨어 관련주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좀 보셔야 되는데 AI 관련주도 하드웨어 관련주 대장주는 뭐 이스페타시스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우리 노란토그시 오프제트만에서
보유하고 있고요. 이 종목 말고도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뭐 ISC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 아마 엔비디아 실적 좀 더 잘 나오면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고 이런 반도체 SK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일까지는 아마 이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면서 시장이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종목들을 뭐 봐야 되느냐라는 이제 고민이 생기겠죠. 그럼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은 요 화면 자체가 이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쇼핑을 AI로 하이퍼클로바 X를 통한 이 AI 쇼핑 블록이에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런 걸 현재 지금 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우리가 종목을 먹어봐야 되냐. 일단 뭐 네이버 봐야 되겠죠. 네, 네이버를 봐야 되는데 네이버 가지고 사실 구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AI 관련주들에 비하면 약간 좀 상승폭이 좀 더딘 편이고요. 그래서 좀 더 작은 종목을 좀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땡땡땡 요 종목 한번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네이버 관련주입니다. 네이버 관련주고 네이버의 AI를 중추적인 AI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상장돼 있는데 원래 이거 말고는 네이버는 상장이 안 돼 있거든요. 네이버 자회사들 AI 관련 회사들. 그래서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를 공략할 바엔 차라리 이 종목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제가 노란통보시 오프세트만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니너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니너스. 제약바이오 아닌가요? 네, 제가 최근에 노란통보시 오프세트방에서 계속 강조했던 종목입니다. 지니너스. 자, 지니너스 같은 경우 오늘 12% 급등을 했다가 이거 다 윗꼬리다 밀었거든요. 밀었는데 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더 보여지고 있는데 이 지니너스 같은 경우는 AI에다가 암하고 암 진단,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당뇨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이 최근에 핫한 이슈들은 다 현재 모아놓은 상태거든요. 암, 그다음에 AI 진단, 그다음에 당뇨 이렇게까지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지니너스 같은 경우 좀 우리가 유심히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좀 반드시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건 하드웨어 관련주입니다. 하드웨어 관련주인데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한미반도체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덜 올랐어요. 하드웨어 관련주. 오로스 테크놀로지. 자 보시면은 좀 덜 오른 상태고 지금 현재 밑으로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 바닥을 지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 21,000원대 부분을 21,000원대 부분만 잘 지키면 여기 왜냐면 여기 고점 라인이고 여기서 한번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지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하드웨어 관련주로 한번 여러분 좀 보시면은 20배 타시도 지금 추가하기 힘들잖아요. 한미반도체나 ISC도 마찬가지고 고가 논란이 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주로 또 추가적으로 이 종목 빼면 섭한데 삼성 SDS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AI는 삼성 SDS가 아주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유명무실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이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원래 AI 쪽에서 원래 충분히 앞서가야 되는 불구하고 지금 LG랑 네이버한테 밀려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좀 더 상승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덜 오르고 늦게 출발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삼성에서 주력입니다. 삼성에서 AI를 하려면 삼성 SDS가 담당해서 할 거예요. 분명히 SI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해보자. 그래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조정받으면 꼭 우리가 한번 봐줘야 되는 종목이다. 왜냐면 많이 밀렸거든요. 종목은. 삼성 SDS 그동안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충분히 돌아 나오는 그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착을 하면은 한 14만 원대만 좀 안착해주면은 14만 5천 원 정도에 안착해주면은 여기만 뚫리면 이제 추가적으로 18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탈 겁니다. 그래서 삼성 SDS도 AI 관련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이게 또 엠노입니다. 엠노인데 이 엠노는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방위산업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방위산업 프로그램이나 뭐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 삼성 SDS하고 또 같이 협력사예요, 이 회사가. 그래서 엠노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급등이 나온 다음에 좀 밀렸는데 엠노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AI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실적이 유일하게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실적 나오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뭐 몇이나 있습니까? 요 종목 정도가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엠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고요. 오늘 물론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오늘 한 장중에 7%까지도 올랐는데 지금 그래도 조금 반등해서 지금 4%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정받은 게 비하면은 30%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좀 우리가 좀 볼만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면서 AI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도 평가가 좋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공개되는 네이버 하이퍼글로벌 X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또 23일에 엔비디아 장 마감 후에 또 발표하는 실적 발표와 앞으로 AI의 주가 추이도 조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님이 네이버 관련주로 공략주 챙겨 오셨다고 하니까요. 이 공략주로 가치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저희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이 네이버 관련주로도 가치 수익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화장품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산 화장품이 일본 시장에서 처음으로 프랑스산을 누르고 수입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은 줄어든 대신에요.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2년 연속 수출액이 10조 원을 달성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문가님,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 매수 관점 유효할까요?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초록불이고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사실 그 전에 매수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고, 네.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는데, 지금 이게 이제 오늘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달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달리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추격하기는 좀 쉽진 않겠지만, 조정받을 때 반드시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얘기 좀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탈중국 하면서 최근에 중국의 전통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을 팔았던 관련주들은 주가가 별로 안 좋아요. 예.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관련 화장품 회사 뭐 있습니까? 아모레퍼시픽이죠. 예, 아모레퍼시픽 보시면은 물론 최근에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상승 탄력이 확연히 떨어지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 한국 화장품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 안 가잖아요. 하고 중국하고 같이 연관성이 높았던 종목들 안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최근에는 미국, 일본, 유럽향 판매하는 화장품들이 주가 상승이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 역직구, 한국 KGT 사이트 만들어 놓고 해외 역직구 화장품 역직구를 지금 하고 있는 실리콘2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원래 이 회사 반도체 회사거든요. 어느새 지금 화장품 회사로 천지개벽해가지고 주가가 정말 대폭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래 이 회사 주가가 보통 한 3,000원 했거든요. 현재 9,000원이면 3배 갔어요. 지금 현재 화장품 이런 상황입니다. 화장품이. 이뿐만 아니라 오늘 CNC 인터내셔널은 오늘 무려 장중 25%를 급등했고요. 지금도 현재 17%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 트렌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실리콘2,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VT, 펌팩코리아 같은 경우, 펌팩코리아 용기회사, 화장품 용기회사인데 원래 화장품 용기회사 중에 제일 유명한 회사 뭐 있었어요? 연우였어요. 연우 이거 중국 차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연우 중국 차이라서 주가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펌팩코리아는 중국 차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급등, 오늘도 지금 7%, 뭐 7%가 현재 급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슈를 현재 받고 있는데 약간 예전하고 좀 다르다. 중국 관련한 화장품 회사를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내부적으로 한국 화장품 규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은 대놓고 뭐 없다고 하죠. 없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지는 않고요. 예. 있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왕홍들이라고 하죠. 왕홍들. 그 예를 들면 너튜브나 뭐 중국판 뭐 너튜브, 뭐 중국판 뭐 인별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에서 엄청 유명한 셀럽들이 있어요. 근데 이 셀럽들이 한국 화장품 이제 안 합니다. 이 셀럽들이 한국 화장품 협업하잖아요. 한국 화장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커머스로 뭐 방송해가지고 뭐 이거 사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바로 중국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서 막
전화하고 막 난리 나서 막 그거 가지고 막 시비 걸고. 그러니까 중국의 왕후들, 셀럽들인 왕후들이 한국 화장품 쪽을 전혀 안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중국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게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중국 화장품 쪽은 완전 포기하시고, 새롭게 지금 일본에서 지금 프랑스 로레알을 제치고 지금 우리나라가 화장품 1위했거든요. 지금 이쪽을 좀 우리가 봐야 된다. 소비시장 이쪽을. 그래서 지금 미국, 일본, 중국 쪽 판매량이 많은 곳들 위주로 여러분들 반드시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 그런 종목들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써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수기, 여러분 화장품 비수기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여름에 번들거리고 막 힘도 막 이러니까 사실 화장품 잘 안 쓰거든요. 써도 쓰는 양이 상당히 적죠. 근데 화장품 성수기는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바로 겨울이죠. 그래서 지금 비수기에서 성수기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먼저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를 감안했을 때는 지금도 타이밍상으로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품 관련 보셔야 되고, 피부 미용 의료기 관련주들도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피부 미용 의료기 관련주 중에 전반적으로 좀 올랐다가 최근에 지금 주가가 조정받은 종목도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 종목들이 좀 의미 있는 반전을 좀 했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쭉 밀렸다가 62이동평균선에서 돌아 나왔어요.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부 다 62이동평균선에서 돌렸습니다. 오늘 제이시스 메디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컬. 제이시스 메디컬은 먼저 돌렸고 현재 고가를 돌파하기 직전이에요. 고가 돌파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의료기 관련주들은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의료기 관련주들 역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부분,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의료기기하고 약간 이쪽을 같이 접목시켜서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관련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들. 자, 여러분 이게 이쪽 화면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실리콘2 웹사이트 화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실리콘2는 한국 K브랜드, 한국 제품들을 해외에서 살 수 있게끔 역직구 사이트예요. 역직구 사이트. 그러니까 직구라는 거 우리가 해외에 있는 걸 사는 거잖아요. 해외에 있는 사이트 가서. 근데 요건 역직구.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걸 통해서 한국 제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리콘2가 이거라고 있는데 이 실리콘2의 첫 번째 이 페이지에서 가장 맨 앞에 있는 게 뭡니까? 바로 KBT입니다. 이쪽에서 화장품 관련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관련주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땡땡땡 이 종목은 제가 좀 이따가 종가 배팅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설명을 좀 뒤에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코스맥스. 자, 코스맥스는 OEM, ODM 하는 회사고 뭐 일본 뭐 이런 거 없지 않나요?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여기 써놨죠, 여기.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수많은 해외 브랜드, 세계 최대 화장품 회사 L그룹, 어디죠? 로레알이죠? 글로벌 E그룹, 에스티로도입니다. S그룹, 시세이도예요, 일본에. 요 회사들을 OEM, ODM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로레알 제품들, 아니면 뭐 에스티로도 제품들, 뭐 시세이도 제품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코스맥스에서.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쪽 부분은 충분히 브랜드에서 희석이 한번 또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차라리 낫다. 현재 코스맥스 보시면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주가를 레벨업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올랐어요. 코스맥스 계속.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펌팩코리아 용기 관련 회사인데, 이 용기 관련 회사도 아까 연우랑 비교해 봤지만 연우는 주가가 그냥 거의 그냥 바닥이에요. 근데 펌팩코리아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이 펌팩코리아가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일본, 미국. 그래서 이 용기, 펌프 용기, 튜브, 콤팩트, 스포이드, 스틱, 용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 창이라기보다는 해외에 특히 일본하고 미국 창이 좀 많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펌팩코리아가 현재 계속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종목은 OEM, ODM이거든요. 이 종목도 남이 개발하면은 그거 똑같이 대량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데, 이 OEM, ODM 관련해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제품들 클리오, 난다, 로레알,
그다음에 LVMH 화장품 에스티로더. 예. 여러분이 쓰고 있는 LVMH, 로레알, 클리오, 난다, 아모레퍼시픽 이거 여기서 만들어요. CNC 인터내셔널에서요. 그러니까 이 회사 제품들이 중국에 의존도가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해외 전체적으로 의존도가 있는데 해외 전체적으로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주가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반드시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상승력이 있다라는 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중국에서 많이 안 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 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지금 눌림 구간에 매수 타이밍을 보셔야 됩니다. 화장품 관련주 하나 정도 여기 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수익률 트래킹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네, 화장품주 많이 오르긴 했지만 조정 시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이어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저희 QR코드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종가 베팅 종목 들어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종가 베팅 종목은 화장품 관련주로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회사가 일본향입니다. 일본 쪽에 화장품 많이 판매하고 있고 애국자죠, 애국자. 완전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일본에다가 물건 팔면 애국자죠.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엔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좀 사명이 좀 길었는데 짧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기술적인 차트 흐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정고점 돌파 직전이에요. 돌파하면 슈팅, 거래량 슈팅해서 쏘겠죠. 정고점을 돌파하면 거래량 추가시켜서 주가가 폭등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고점 라인에 딱 걸쳐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 바로 VT입니다. VT라는 종목 옛날 VTGMP였어요. VTGMP에서 사명을 변경한 겁니다. 사명을 변경한 거고, 자, VTGMP가 갖고 있는 큐브엔터라는 그 기획사를 현재 갖고 있고, 큐브엔터의 아이들, 여자 아이들 그룹이 상당히 유명하죠. 네, 그리고 큐브엔터가 VTGMP라는 회사로 통해서 현재 큐브엔터 갖고 있고, 이 VTGMP가 사실 이 엔터 사업을 하면서 같이 화장품 사업을 같이 했어요. 근데 화장품 사업 같이 한 그 화장품 사업이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 현재 매출이 상당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VT 같은 경우 차트가 흐름이 이런데 저것 좀 돌파하는 흐름이죠. 저것 좀 돌파하면 매물이 거의 없어요. 이제 이 상단은. 그래서 돌파하면 날아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VT 한번 실시간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T 오늘 지금 돌파할까 봐 무서워 죽겠어요. 저는 이거 돌파하면 여러분 못 갖고 나니까 주가 베팅기로. 근데 다행히 일이 조금 상승하고 지금 말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접근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VT 같은 경우는 현재 흐름이 현재 저가 바닥을 돌려서 이동평균선 골드크로스 내에서 지금 상단 돌파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돼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손절가 잡기도 쉽습니다. 손절가 7,900원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7,900원 정도 잡으면 손절가 잡을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실적 같은 경우 현재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62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300억, 근데 시가총액은 겨우 3천억입니다. 이 정도면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 비하면 상당히 싼 겁니다. 상당히 싼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목들 특히 VT라는 종목 종가 배팅을 우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건 노란통글씨 오픈 채팅방에서 종가가 이제 거의 다 되면은 제가 요 내용 공략하는 내용 공략 추구하는 투자 전략을 자세히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요. 반드시 노란통글씨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가 베팅은요. 전고점 돌파 후 급등세가 기대가 되는 VT입니다. 이 종목명 말고 매매 타점까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전략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